네, 2025년 두 번째 부마콘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마콘은 부산 소프트웨어 마일스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술 공유 컨퍼런스로 프로젝트 회고, 자신만의 경험, 성장 과정, 올해의 기술 등 다양한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24년 1월 4일에 했던 첫 번째 인스콘에 이어서 학생에서 이제 두 번째로 부마콘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션 A는 글누리실에서, 세션 B는 여기 다목적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세션 B에서는 김동욱 씨, 이재한 씨, 강시우 씨, 한태영 씨, 방세준 씨, 최성훈 씨, 오윤찬 씨, 허원 씨가 이어서 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강시우 씨의 연사로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마콘에서 프론트만 하신다고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강시우입니다. 네, 저는 프론트만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과거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과거의 저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취업 시장에서 이제 풀스택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딱딱 나눠서 이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을 외워서 딱딱 풀어내는 그런 딱딱한 인재가 아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가 아니고 프론트 바뀐 백엔드, AI, 그리고 다른 전공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며 미래를 보고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론트엔드만 한 사람과 풀스택, 그리고 이외의 경험을 많이 가진 개발자분과 협업을 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만 했던 프론트엔드만 했던 개발자인 경우 실제로 나온 백엔드의 API ADT로만 개발을 하셨고, 이제 추후에 기능 확장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엔드도 하시고 프론트도 하시는 풀스택 개발자분, 그리고 그분은 다른 지식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저에게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이렇게 개선점을 말해주시며 코드를 보았을 때 백엔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프론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지식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말빨로 어디서 꿀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래 친구들보다 도메인 지식이 많고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질의응답이나 설계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데이터 분석, 보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만 하면은 조금 질려서 이거를 지속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취미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밴드부인 세미콜론에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법학 공부도 하고 법학 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도메인 지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파민을 챙겨줄 포뮬러 1을 시청하고 이에 관한 게임을 플레이하며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나 저의 심심을 풀어줄 커뮤니티는 증기기관차라고 저와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중학교의 친구들을 알려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Shared IT의 네트워크 부분에서 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서 제가 만들고 싶은 장비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저의 과거는 진짜 중학교 때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중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마인크래프트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잘하는 것이 과학, 영어,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딱 이 세 가지만 있었고 그 저의 취미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서버를 개발하고 C 언어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금 벗어나자면은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커뮤니티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저가 지금의 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끼리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때부터 작은 도전을 해가며 점점 큰 도전을 해서 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도전들 중에서 제가 이 학교인 부서마을에 입학하게 된 계기도 이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많은 도전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변수를 겪으며 저는 순발력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깊지만 넓게 공부하기,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기,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마지막 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살기라는 말은 되게 어른들이 자주 할 법한 얘기인데요. 제가 말하는 자신의 인생 살기는 제가 큰 도전을 할 때마다 주변의 어른 그리고 친구들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해라 아니면은 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라는 말이 중요하진 않다 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의 예시로 제가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을 때 학원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그냥 인문계 가서 노력을 해서 대학교에서 코딩을 배워라.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상위 30%인 네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말을 깊게 듣지 않았고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말을 충고로만 여기며 이 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인문계를 간 강시우보다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강시우가 더 낫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큰 도전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주변이 전부 다 응원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소신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그 깊지만 넓다는 게 뭡니까? 그 얇지만 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깊지만 넓게는 한 분야를 깊게 파되 그와 관련된 도메인 지식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듯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권민재입니다. 근데 도메인 지식을 넓고 뭐 백엔드 AI 다 해보라고 하셨는데 프론트를 해야지 프론트 실력이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서
어쩔 수 없이 백엔드와 AI를 할 시간에 프론트를 공부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럴 때 프론트를 파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넓게 그래도 그냥 다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의 분야를 공부할 때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게만 공부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넓게 공부하겠다 하는 것은 쓸데없는 욕심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진짜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실전에 투입이 돼서 내가 1인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는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학년 윤도훈이고요. 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AI나 그럼 백엔드 말고도 좀 다른 공부해볼 만한 거 추천해 줄 거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최종 목표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시큐리티도 할 만하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먼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와 디자인 그 사이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이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론트엔드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로는 이제 첫 번째 디자인을 배우며 느낀 점, 두 번째 개발자 겸 디자이너의 문제점, 세 번째 개발자 겸 디자이너의 장점. 굉장히 주제가 재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흔한 주제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은 디자인을 배우며 느낀 점입니다. 자, 피그마는 보이시죠? 자, 디자인은 제가 하기 전까지는 이게 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발할 때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보통 디자이너들은 뭐 한 달, 두 달이면 디자인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길어봤자 세네 달. 근데 개발자들은 와 6, 7개월 뭐 수개월을 합니다. 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자 할 때는 아 디자인 좀 날목 아닌가?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이 디자인은 뭐 하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나 제가 디자인을 하기 전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하니까 와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디자이너는 쉬고 있는데 개발자를 맨날 바쁘게 하면서 야 여기 어떻게 만들어? 여기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와우. 노력은 재능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노력하면 재능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디자인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디자인은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주위에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와 이거는 공부해도 못 따라갑니다. 뭐 여기 있는 강민지만 해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재능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노력이라도 열심히 했죠. 이제 여러분 개발 공부할 때 뭐 클론 코딩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디자인 공부할 때는 클론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웹사이트들에 올린 작업물이나 아니면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천할 만한 4가지 레퍼런스 웹사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핀터레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감성충들이 사진 많이 뽑아온대로 쓰지만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예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핀터레스트랑 이제 드리블도 뭐 요즘 한물 같긴 한데 여기도 좋은 거 많습니다. 비엔스, 노트폴리오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인서트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요.
디자인 시스템 구축과 모션 그래픽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뭐 여기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뭐 디자인 시스템에 들어봤겠지만 디자인 시스템은 이제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일단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컬러, 그리고 폰트, 컴포넌트 등을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 컴포넌트라는 것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수도 없이 만듭니다. 이게 컴포넌트 폴더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제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디자인에서도 컴포넌트가 이제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가는 같은 공통된 요소들 그런 것들이어서 저 이제 개발자를 했었으니까 디자인 배울 때도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션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고요. 저도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IOJ라는 게임 특성상 이렇게 모션 그래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또 이제 is in out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A에서 B까지 갈 때 뭐 어떤 속도로 갈지 얼만큼 이렇게 천천히 갈지 그런 걸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A에서 빨라졌다가 B로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요. A에서 느렸다가 B에 빠르게 그리고 중간에만 빠르게 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개발자 겸 디자이너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전공을 깊게 파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넌 디자이너로 취업하게 프론트로 취업하게 이런 말도 들었고요. 포트폴리오의 주력 전공이 아닌 부전공의 내용이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기 전공은 주 전공이 아니라 서버 전공이 더 이게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취업에 아마 많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제 케이스로 하면 저는 1학년 때 이제 모두가 인정해주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성훈 개추 전공이 뭔데 이도 저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한 번씩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무의식 속 개발 편의 추구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개발할 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여기를 정렬하지 않고 배치해 놓으면 이쁘긴 하겠지만 만들기 어렵겠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디자인만 했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의 그 힘듦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디자인이 그 겁나 이상하게 나왔을 때 나오는 그 개발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겸 디자이너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더 이해시키기 위해 두 가지 쉐입을 준비했는데요. 왼쪽 쉐입과 오른쪽 쉐입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리드가 이게 막 그냥 세로 가로 막 합쳐져 있는 거고 오른쪽은 좀 그리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두 쉐입 중에 어느 것이 개발하기엔 더 쉬워 보이나요? 그렇죠, 오른쪽이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 원래라면 디자이너들은 더 이쁜 디자인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더 보시기에 이쁜 디자인은 뭐인 것 같아요? 맞죠? 뭘 안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쪽처럼 해야 되지 개발이 더 빠르구나. 이렇게 오른쪽처럼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개발하는 그 심정을 아는 디자이너들은 이 디자인 했을 때 개발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이런 상상을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욱 퀄리티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 수 없고 항상 같은 라인의 실력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거죠. 네, 벌써 마지막 챕터네요. 개발자 겸 디자이너의 장점입니다. 자, 이사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왜 프론트랑 디자인 싸우고 있잖아요. 맞죠? 네, 지금 이걸 만들라고 하는 주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디자이너가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줄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야차로까지 뜨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막 플래시 비트윈으로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설명해주면 진짜 개발을 1도 모르지 않는 개발자이지 않은 이상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야차로까지는 뜨지 않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인서트에서 있었던 또 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인서트가 총원 6명, 현재원 6명, 프론트엔드 4명, 디자인 1명, 보안 2명, 백엔드 1명이었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했었으면 IOJ 완벽하긴 한데
이렇게 했었으면 완전 IOJ도 지금 막 대기업 게임으로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팀이 꾸려진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타노스가 손가락 친 것 마냥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이 개발을 또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6인분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4인분으로 줄이게 됐었는데, 이때 저는 디자인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죠. 저는 프론트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3명, 디자인 하나, 백엔드 하나 이렇게 해서 5명 같은 4명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디자인과 프론트를 같이 하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소마고인들의 이 가장 큰 목표가 취업이죠.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과 프론트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배우는 것은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 이해를 주기 위해 두 가지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A와 B를 준비했는데, A는 프론트엔드 능력이 매우 수월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수행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진짜 프론트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B는 A보다는 프론트엔드 수행 능력이 낮지만 디자인 수행 능력은 A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A는 프론트만 할 줄 알고 B는 그러니까 프론트와 디자인 둘 다 할 줄 아는 친구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이시라면 두 친구 중 어느 친구를 채용할 것 같습니까? A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자, 기업에 인건비가 들죠, 사람을 부르면. 근데 우리는 프론트 디자인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A를 고용하게 되면 사람을 2명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1명, 디자인 1명. 근데 B라는 친구를 고용하게 되면 한 인건비로 둘 다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B가 더 채용하고 싶게 생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B라는 친구가 프론트엔드와 디자인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로써 이제 어느 기업의 그런 기준에도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우리는 인건비를 줄이고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해서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한 번에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끌린다라는 게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진짜 이해가 되죠. 하지만 대기업도 같은 한 분야를 잘하는 사람만이라도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협업이나 업무 진행에 더욱 수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A 받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놓고 신이성 뭐 들었어? 네. 질문 없나요? 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학년 3반 7번이고 지금 백엔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 두 번째로 내가 알고리즘을 시작하게 된 계기, 세 번째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네 번째로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좋아하십니까? 네, 많이들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80일 하루도 빠짐없이 풀고 있고요. 총 1200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진필쌤 코테에서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알고리즘 시험이랑 수행평가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알고리즘을 좋아하게 됐고 왜 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1학기 때 프로그래밍에 대해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공기업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있잖아요, 정태양이, 그리고 저희 반의 류승찬, 걔가
자기는 백준 스트링 며칠을 찍었다, 자기는 골드 3을 찍었다 하는 그런 말에 자극을 받아서 6월 22일 처음 백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못하니까 브론즈 문제랑 클래스 1이나 2 문제를 닥치는 대로 풀었는데 그때 티어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재미를 느꼈고요. 솔직히 티어 없었으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볼 텐데, 저는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자료 구조를 딱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도 그냥 값만 보고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나 그런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썬에 대한 문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요. 그와 동시에 AI에 대해 배우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프로그래밍에 대해 흥미를 키워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제 인생이 공기업으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알고리즘을 계속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택이나 큐와 같은 선형 자료 구조와 그래프나 트리와 같은 비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해당 그래프 알고리즘이나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만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노션에 정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위상 정렬과 유니온 파인드에 대해서 정리한 노션인데, 제가 직접 저런 노드라던가 이런 거를 아이패드로 그려가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표로 포인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책, 그리고 벨로그, 그리고 영상 자료입니다. 책의 경우 이게 저희 자료 구조 시간에 받은 책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데, 약간 순서대로 약간 커리큘럼에 맞춰진 삶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책이 좋을 것 같고요. 벨로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정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너무 마이너한 알고리즘이라서 자료가 없다든지 할 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인데, 왜냐하면은 그 채널들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림으로 알고리즘의 흐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특히 두 채널을 추천하자면 이 두 채널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위 쉬운 코드란 채널은 약간 코드 없이 설명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료 구조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밑에 개발자 영맨이라는 채널은 약간 올라와 있는 강의 수가 많고 약간 심화된 학습까지 할 수 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요즘은 매일 아침에 타임 어택 하는 방식으로 8시에서 8시 반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버 정도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보통 코딩 테스트에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더라도 골드 범위 내에서 나오고, 근데 그런 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간을 정해두고 이렇게 푸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컴퓨팅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더 잘 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흥미인데요. 알고리즘은 그 수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잃고 안 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티어 없으면 안 쓸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알고리즘 하나하나를 보스라고 생각하고 클리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알고리즘을 노션이나 벨로그에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사실상 복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입력과 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리즘에서는 그러한 입력과 출력을 어떠한 자료 구조로 표현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항상 되게 자료 구조 위에서만 동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로 만들기라는 문제가 되게 유명합니다.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면 그 숫자를 1을 빼거나 2로 나눠진다면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눠진다면 3으로 나누거나 해서 가장 빨리 1로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그냥 10만 인풋으로 받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더라도 그냥 변수 하나에 저장하거나 배열로 저장하거나 할 텐데 이 10이라는 수를 노드 하나로 보고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이러하게 표현된 자료 구조에 다익스트라나 BFS 하나만 적용만 해도 쉽게 풀리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러한 입력과 출력을 자료 구조로 어떻게 표현할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봤을 때 이러한 그래프 알고리즘은 아는데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안 풀리면 챗 GPT든 뭐든 써가지고 힌트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DP 문제를 한 6시간 붙잡고 있어봐야 안 풀립니다. 그리고 되게 그런 경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챗 GPT 강추하고요. 이거를 그냥 써서 복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이해하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처음에 프로그래밍 흥미 못 느끼고 공기업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천천히 시작하고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가지고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지금 알고리즘 평균 점수가 50점대로 알고 있는데 예,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약간 CS는 기본 소양 아닙니까? 예, 하십시오. 1학년 여러분. 예, 이상입니다. Q&A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부한 자료 정리한 건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모전에서 100% 수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백엔드 공부하고 있고 2학년 소프트웨어 개발과에서 이제 최근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한태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2023년의 한태형에 대해서 좀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모습인데 좀 사갔습니다. 이제 23년의 한태형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스택들을 어렵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겠지만 재미가 없었고 이제 개발보다는 노는 게 더 좋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의 권유로 처음 나가본 대회에서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1박 2일 동안 진짜 3가지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모전에서는 성취감이 커서 개발 이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마감 기한이 분명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멘토링을 받으면서 식견을 넓힐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장점에 저는 매료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은 공모전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름 아닌 이제 마감 기한이 분명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들끼리 뭐 언제까지 개발해야겠다, 뭐 언제까지 서비스 해보자라고 해놓고 이제 흐지부지 되어서 날아간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공모전을 나가게 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날까지는 개발이 완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이제 저를 좀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약 2년 동안 많은 대회 나가면서 1년 4개월 동안 14개 한 달에 1개 정도 안 되게 이제 대회에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면서 이제 결과와 노력은 정비례를 완벽하게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뭐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이제 수상을 하고 나는 이제 밤새도록 개발을 했는데도 이제 상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매번 생기면서 제가 첫 상을 받은 이후로 오랫동안 이제 상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실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컸었는데 제가 이런 공모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상을 좀 몰아받으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모전은 실력과 노력에 센스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력과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센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센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로 문제점을 부족하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획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사실 공신력이 없는 자료면은 전부 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내 친구도 필요한 것 같고 요즘 이거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좀 추상적인 말은 이제 심사위원에게 있어서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바운더리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PPT인데 헬스조선과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라는 사이트에 있는 이제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저희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서비스임을 좀 더 공신력 있게 PR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동계 아이디어톤에서 수상한 아티클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주변에 있는 10대 친구들의 금융 이해도에 대한 이해도를 자문을 받고 이제 금융 이해도 심각성 부각 기사를 통해서 이때 저도 운 좋게 상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메인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1번을 하고 나서 또 시간이 남는다면은 이것까지 하면 정말 좋은 부분인데 이에 정말 훌륭한 예시가 이제 시나브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마루 친구들은 이제 곽세열이라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인 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되게 많은 관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바운더리도 이를 조금 모방해서 이제 경계선 지능 특수교사이시자 이제 지금 보호자이기도 하신 저 이보람 선생님께 저희가 실제로 이메일을 넣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스택이나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사게 되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최신 트렌드와 서비스를 접목하라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4개 쏘마고 연합 해커톤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프로젝트 리터치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서비스에서는 이제 메인 주제가 저 포토이즘이었어요. 이제 그럼 포토이즘에서 이제 익스텐션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확장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딱 이맘때 봤던 기사가 사례로 보는 외식업 트렌드 요화정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있는 이제 뭐 10대, 20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PR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펀슈머랑 디토 소비라는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이제 펀슈머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요즘 인기가 지금 20대한테 정말 잘 먹힌다는 부분이고 디토 소비는 이제 뭐 요즘 카리나 레시피, 뭐 장원영 레시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따라서 사는 것처럼 이제 디토 소비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이제 구매율이 늘어난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 공신력 있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론에 늘어놓고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시키면서 사실 저희가 이게 개발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뭔가 최우수상이라는 좀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었을 만큼 이제 서론이 되게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한 세 가지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심사위원을 분석하라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제 요화정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기 때문에 요화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처음에 서론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개발하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대운영사에 혹시 심사위원분들 나이랑 성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40대에서 50대 남성 심사위원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포토이즘이랑도 별로 친한 도메인이 아닐 테고 요화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대로 기획을 준비했었으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서비스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서비스 설명을 마치게 되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이제 발표 자료를 수정을 하고 요화정과 이제 포토이즘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화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PR을 하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심사위원분들은 정말로 생각보다 나이랑 성별이 이제 가지각색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60대에 있는 뭐 남자 심사위원들을 만날 수도 있고 20대 초반의 여성 심사위원분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사에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발표를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두 서비스의 유사점을 설명했었는데 뭔가 MZ세대와 잘파 세대의 주 소비 연령과 이 서비스에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도입될 것 같은 확신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면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4가지 부분들 잘 도입하셔서 여러분들도 공모전에서 꼭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Q&A 받겠습니다. Q&A 없으시면 발표 마감하겠습니다. 어이구. 코드의 봄바람을 LLM과 스프링 AI로 창의성 꽃피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오윤창입니다. 네, 일단 이제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도란도란하게 따뜻함을 나누며 살자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백엔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윤창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하시면은 지금 LLM 많이 도입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제 기업들도 LLM을 요즘 많이 넣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개발하실 때 LLM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시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AI 기능을 개발할 때는 자바를 저는 주로 하고 있지만 파이썬 서버를 따로 빼서 저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랭체인을 활용해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자바가 많이 백엔드로 지금 개발을 되어 있고 스프링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과연 LLM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일단 예전에는 이제 오픈AI로 예시를 들자면 오픈AI의 컬을 활용하여서 이제 로우 레벨의 API인 REST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직접 오픈AI 서버로 이제 서버 간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개발을 할 때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오픈AI를 쓰다가 뭐 저는 제미나이를 써야겠다 아니면 이제 뭐 메타의 라마를 써야겠다 하는 기능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REST 클라이언트를 계속 지금 각각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스프링 AI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스프링 AI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신 스프링 시큐리티처럼 이제 각각의 필터를 빼서 필터 체인을 구성하는 방식처럼 스프링 AI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가지고 그냥 메서드 체인으로만 구현을 하면은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좋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써보는 시간인데 일단 지금 공식 문서의 화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은 디펜던시를 이렇게 받고 이 리포지토리를 구성해라.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퍼티스 설정을 하고 여기 보이는 코드 요것만 하면은 AI 기능이 끝입니다. 정말 쉽게 메서드 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벡터 데이터베이스, 챗 모델, 인베딩 모델, 멀티 모달, 그러니까 이미지 모델, 오디오 모델 등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지금 제공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독스를 읽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AI 기능을 구현할 때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만 끝내실 겁니까? 네, 아니죠. 파인 튜닝 아니면 어시스턴트처럼 실제 커스텀 챗봇을 이제 구현하는 기능까지 가야지 좀 완벽한 프로덕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뭐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인 튜닝은 자신만의 커스텀 챗봇을 만드는데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정교한 데이터셋을 넣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는 다른 게 자기가 원하는 AI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응답 값을 설정하여서 보다 더 정교하게 모델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화된 버전인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비교적 이게 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여기 베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은 앞선 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파인 튜닝하는 게 아닌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너는 뭐 나한테 답을 해줄 때 공주님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줘 하면 그게 이제 커스텀 챗봇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인스트럭션 하나만으로 커스텀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서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기능입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대화형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파인 튜닝 모델을 사용했으면은 대화형인 스레드를 따로 구현해줘야 되지만 어시스턴트를 쓰면은 스레드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대화형을 따로 구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자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또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로우 레벨 API인 REST 클라이언트로 직접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복잡한 뿐만 아니라 좀 더럽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AI라는 공식적인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닌 그냥 어떤 해외에 잘하는 개발자 분께서 오픈 AI용 자바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두신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지금 지원되는 API 중에서 파인 튜닝, 어시스턴트, 스레드 등등 스프링 AI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다 구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접 구현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먼저 GitHub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새벽에 찾았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이제 자바로만 이걸 고집해서 모놀리식하게, 그러니까 모놀리스하게 생각을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바만, 나는 자바로 모든 AI 기능을 다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자바, 파이썬, R 등등 이제 AI 기능은 파이썬을 활용하고 R은 이제 데이터 분석 등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기술 스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요즘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MSA 아키텍처에 빠르게 적응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 사항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채용 공고 중에 하나인데요. 우대상 보시면은 오픈 소스에 기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스프링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아직 손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요걸 이제 저희 식대로 해석해 보면은 이제 저희가 취업할 때 쓸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해당 이슈들을 가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은 그만큼 저희는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어요 라고 하는 좋은 PR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스프링 AI라는 오픈소스에 가셔서 이슈 분석해 보시고 포크 받아서 한번 풀 리퀘스트까지 꼭 기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앞서서 한번 이슈 한번 읽는 법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시스턴트 기능에 대한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요. 해당 이슈를 잘 읽어보면은 지금은 스프링 AI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는 기능이지만 이슈로서는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기능을 넣어보자 라고 어떤 분께서 이슈를 만들어 둔 건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면은 한 개발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풀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오픈AI 어시스턴트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드를 읽어보면은 오픈AI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해서 간단하게 또 객체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 맨 밑에 보이시는 댓글에서 이 개발자분께서 Any updates on this one? 이거 업데이트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요게 머지가 되면은 저희는 이제 스프링 AI에서 어시스턴트 기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슈를 받아서 풀 리퀘스트까지 해서 이슈 한번 그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없죠? 이상 발표 마치겠. 아, 예. 저는 공식 물벌이 있고 AI를 개발할 때 맨날 에러 나던데 꿀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꿀팁이라고 하면은 AI를 어떻게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레임워크에서 간단한 객체를 불러서 본인은 그냥 내용만 넣을 수 있게끔만 개발하시는 게 제일 이제 휴먼 에러가 적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깊게 로우 레벨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공식 문서 내부에도 그 오픈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수정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실 허은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4반 허원입니다. 앞에 선배님들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내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노력을 통해 이뤄냈던 작은 성공 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올해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백엔드 개발자를 꿈꾸고 있고 축구하는 개발자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짧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네, 이 노래는 이제 축구 국가대표 응원곡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 응원곡을 들으며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축구 인생의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 감독님께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틈만 나면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였고 감독님께서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축구부에서도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문적으로 축구를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 저의 축구 실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축구부에서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축구의 기초가 되는 리프팅 훈련을 하고 보는 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리프팅을 400개, 500개 찰 때 저는 2개밖에 차지 못하고 공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좌절하고 축구를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좌절할 때마다 옆에 계신 감독님께서 저에게 노력하는 방법과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잉글랜드 레전드 선수인 폴 스코스 선수가 한 말을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폴 스코스 선수가 한 말은 땀에 젖은 유니폼,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자신과의 싸움인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 줄넘기를 돌리고 주말에도 항상 운동장에 나가 개인 훈련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사진처럼 항상 땀으로 유니폼을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달리 열심히 하니 노력의 대답이라도 하듯 저희 리프팅 개수는 점점 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리프팅 3,000개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는 노력이라는 무기의 힘을 알게 되었고 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노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한 노력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성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이시는 영상처럼 이제 해운대 모래사장을 달리며 체력 훈련을 하고 축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볼 컨트롤 훈련을 이제 매일 풋살장에 나가서 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장 잘하는 전국 유소년 선수들을 선발하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에 선발되게 되었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국 70명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 축구센터에서 약 4박 5일간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골든에이지 훈련을 다녀오고 난 이후로 저의 목표는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뛰는 것을 넘어 올해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받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보다 좀 다른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훈련을 하러 다니며 이제 그렇게 축구에 올인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축구 실력은 점점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고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이 맞붙는 왕중왕전이라는 대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경기에 들어가 한 골을 넣으며 팀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영상이 이제 제가 왕중왕전 대회에서 골을 넣고 이제 축하받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팀의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그 백넘버 10번을 받고 10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점프 훈련 도중에 허리 부상을 입게 되고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선천적인 척추분리증이라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척추분리증이란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척추뼈를 이어주는 하나의 뼈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상을 당한 이후로 저는 이제 계속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도 어느 진로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보이시는 5가지의 선택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5가지 선택지 중 이제 직접 선택하기 위해 백스코에서 한 해외 유학 설명회도 가보고 그다음 부사기계공고 학교 설명회, 부산 소프트웨어 마을서고등학교 설명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제 소프트웨어가 미래를 이끌 분야라고 생각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자퇴를 하면서 생긴 공부의 공백이 컸는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 때 평균 3.5등급으로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 때 했던 노력과 똑같이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돌아온다고 생각해 열심히 공부하여 2학기에는 이제 평균 1.5등급으로 2등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부도 이제 노력하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앞에 사진에 있는 이원호 대표님과 같이 회사를 창업하는 것인데요. 앞에 이원호 대표님은 글로벌 탑넷 회사의 대표로 저의 모교인 해동초등학교 축구부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시다가 축구를 그만두고 현재 IT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대표님처럼 늦은 시작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이제 공부의 공백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genius or a visionary or even a college graduate to be successful. You just need a framework and a dream. 성공하기 위해 천재나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틀과 꿈만 있으면 된다. 우리 학교 본관 2층 일반 회의실 앞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이제 틀과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감사합니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1반 한태형입니다. 네. 혹시 저희 학교 온 거 그럼 따로 후회는 안 하십니까? 제가 축구 그만두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축구를 할 때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축구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고 지금 소프트웨어도 생각보다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OSFW 적어 아. 보세요. 원래 제가 축구할 때는 이제 OSFG로 ONS Soccer for Gallery였는데 이제 지금은 OSFW잖아요. 그래서 ONS Software for World로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1시간 동안 컨퍼런스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부마콘 2025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